안녕하세요. 뻔뻔한북톡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터졌죠. 바로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확실하게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이거 최근 몇 개월 상간에 집값이 널뛰기, 미친 사람 널뛰기 하듯이 쑥쑥 올라가니까 이거 중앙은행으로서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면 지금 불이 붙은 집값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니까 확실하게 금리를 동결하지 않으면 집값이 더 자극할 수 있겠다. 영끌 열풍으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지 않았습니까? 가계대출, 주택가격,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 팍포레온이 무순위 줍줍으로 나와가지고 좀 난리가 났죠. 당첨만 되면 10억, 15억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무조건 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풀악셀 받고 직진했다가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큰일 납니다. 이거 치킨 게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시중은행에서 잔금 대출 셧다운했어. 그러니까 올림픽 팍포레온 당첨돼도 대출을 정말 어떤 일정 수준까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권 대출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억 로또 10억 로또라고 하지만 일단 현금 탄알이 없는 사람은 당첨이 멸망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아니 그동안 자기가 기다리면서 딱 농축시켜놨던 그 럭키 세븐 그 행운을 여기다 그냥 갖다 바치면 안 되잖아.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올림픽 팍포레온이 이번에 39, 59, 84 한 세대 그리고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보시면 59제곱이 10억, 84제곱이 1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무늬만 무순위 줍줍이지. 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 연대 보증을 통해서 제공하는 집단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판매 시기와 대출 총량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이번 올림픽 팍포레온의 무순위 줍줍의 전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 오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동결했느냐? 이제 이후로 시중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동반한 주담대 금리를 내린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줘도 결국에 가서는 탱탱볼이야. 탁 떨어질 때는 뭔가 떨어지나 싶었는데 떨어지는 만큼 탱 하고 튕겨 올라가는 게 그냥 2배, 3배로 그냥 올라가잖아. 지금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 절대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1순위 마감된 OTL4의 리버스 앤드 프루지오 위브 여기 6월 27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와가지고 잔금 대출 된다더라 해서 그냥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1순위의 OTL4에는 688대 1, 리버스 앤드 프루지오 위브는 191.3대. 이 간이 배밖에 나온 그런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좀 절실함을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청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6월 28일 규제를 피해서 잔금 대출까지 받아.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부동산 사이클을 맹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파다한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새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는 단군 이래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을 것 같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에 변형된 그 농축된 그런 자본들을 이제 좀 선순환시켜서 주식시장으로 좀 돌려보자라는 어떤 선이 굵은 어떤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이전처럼 오를 거다라는 헛된 기대감은 가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OTL4의 리버스 앤드 프루지오 위브 착실하게 지금까지 잘 현금 차분하게 저축하셔서 상급지에 내가 내 집 사겠다라는 분 말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 역시도 상당히 지금 잡은 분양가보다 훨씬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엄청난 집값 하향세라는 리스크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 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4만 명 몰려서 4만 명
이유는 뭐다? 잔금 대출 나온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는 요지부터 오히려 역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이 쌍끌이식으로 지금 뭐 628 대출 규제 나왔죠. 스트레스 3단계 시작됐잖아.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까지 이어지고 이제 이게 집값이 조금 잡히지 않는 느낌적 느낌이 들면 보유세 강화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이 이재명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왜곡된 가치 변형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자본시장으로 선순환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투기적 이 관점으로 아파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의 어떤 기대만큼 내가 물은 만큼 두세 배 정도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 건수도 뭐 23건에서 4건으로 훅 줄어들고 있는데 분양권도 6억 대출 규제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뭐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올림픽park 포레온이 위치한 강동구 거래량만 봐도 지난달에 831건이었어. 근데 이번 달 13건이야. 결국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건 거래가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집값이 정상화로 가기 위한 어떤 선제적 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규제 필요 없어. 뭐 대출 필요 없어. 결국엔 서울 아파트 승리의 깃발 꽂는 거야. 우리가 여기 깃발 꽂으면 그냥 뭐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인생 역전에 대한 그 판타지. 이거 잘못된 판타지입니다. 좀 낭만적인 판타지를 가져야지. 이런 좀 뭔가 오판할 수 있는 판타지를 가지면 이게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보십시오. 6월 27일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어. 마치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랑이 막 강물처럼 막 쫙쫙 물줄기 쏟아내면 사람들 거기에 주변에 텐트 쳐놓은 사람들 그냥 섬뜩 하잖아. 저 물에 그냥 쓸려갔다가 뼈도 못 추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매물이 지금 거의 쏟아지다시피 7만 8천 건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외적 상황은 뭐냐? 지금 한국은 지금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만 막 무조건 뭔가 목숨 걸고 파고 있는데 지금 자본시장은 엄청난 변화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보세요. 지금 사상 최고까지 경신했잖아.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비트코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천만에이션. 결국은 자본시장의 흐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니. 새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착안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쪽에 헛된 국민 자금 몰아넣지 말고 자본시장 쪽으로 좀 가자라는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이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1억 5천 지금 찍었잖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거 여기는 실적도 없는 회사야. 그리고 기술력도 없어. 근데 회장이 그냥 비트코인에 미쳐가지고 크레이지 강 모드로 모든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웃긴 게 여기가 기술력이 거의 뭐 세계 탑을 찍는 테슬라 2배를 지금 능가하고 있는 주가를 달리고 있다니. 415달러. 그렇다고 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여기도 그냥 떡락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런 좀 이게 그림자 같은 어떤 좀 이 모호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주식 상한가를 지금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지금 자산시장 아파트에만 목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도 뭐 시총 4조 달러 지금 돌파해가지고 뭐 함께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162달러 지금 찍었죠. 테슬라는 지금 뭐 아메리칸당 만들어가지고 머스크가 트럼프와 뭐 거의 극과 극의 강력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 형님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테슬라 주식을 사랑해서 많이 사줬는데 좀 정신 차려야지. 아니 최대 주주가 이러면 한국에서는 뼈도 못 추리죠. 지금 뭐 상법 개정안 때문에 미국도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니까. 아니 CEO가 지 멋대로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회사 방향을 잡아가니까 이게 주주가 착한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술력 하나를 믿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건지 몰라도 이 사회가 머스크 정치 활동 좀 자제하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머스크는 샷업 닥치라고
야, 이거 한국 시장에서 한국 정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 지금 뭐 300선 무너졌죠. 큰일 났어. 근데 대부분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코스피도 지금 뭐 굉장히 좀 관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뭐 이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오늘 3,100선 지금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상적인 건 그다지 매도를 많이 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개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죠. 그만큼 이 기저의 이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이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파트의 신화 시대는 서서히 일몰하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부동산 사이클만 딱 믿고 아유 규제 나왔네, 뭐 조금 심리 위축되네, 거래량 줄어, 거래가 줄어, 다시 이 규제를 우회해서 수요가 몰려서 아파트가 더 급등하게 된다는 사이클은 다 지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출 규제 약발 제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65% 폭락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6.27 대책 이후에 일주일 만에 나온 그런 어떤 지표라는 걸 볼 수가 있을 때, 뭐 2주, 3주, 한 달 지나가면 상당히 집값 자체가 안정하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어제 나왔던 헬리오시티 실거래가 5억 정도, 18% 하락해서 22억. 야, 그래도 5억 떨어졌는데 22억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죠? 헬리오시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7, 8억이면 충분합니다. 손빠고. 그죠? 이것도 많이 봐준 거야. 7, 8억도 비싸잖아. 근데 7, 8억 정도면 그래도 좀 고개는 까딱까딱 할 수 있겠다. 근데 22억이 뭡니까? 22억이.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번 대출을 통해서 5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는 서울 집값의 풍향계입니다.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뭐 10억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송파구, 양천구, 관악구, 뭐 서울 전역에서 하락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어떤 사실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 굳이 대출 많이 물어서 집을 급하게 사기보다는 좀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나 분양가 상하자 아파트나 공공분양 이런 쪽으로 좀 우회해서 어느 정도 임대 환경이 좀 튼튼하고 안전망이 딱 걸려있는 쪽에 10년, 20년 거주하다가 분명히 서울 집값 확실하게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딱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행복주택, 서울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뭐 터부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로또 하고 뭐 말하는데 무슨 뭐 로또만 로또인가? 행복주택도 입지가 좋은 강남권, 서초, 뭐 송파, 그죠? 신축 껍데기 딱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아파트들, 내가 보증금 일정 정도 내고 또 임대료 어느 정도 내면서 그래도 안전망에 걸린 그런 어떤 곳에 거주하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7월 11일 접수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뭐 입지가 좋은 곳에 또 신축 위주로 받게 됩니다. 이문 아이파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강남구에서 나오게 되죠. 2억 정도 보증금 필요하고 한 80만 원 정도 임대료가 필요하겠네요. 강남구는 좀 비싸다. 그리고 서초 그러면 이런 데 우리가 언제 살아보겠습니까? 살고는 쉽지.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그냥 비정상적이잖아. 이거 40억, 50억 하는데. 근데 2억 정도에 한 80만 원 정도 임대료 들어가서 그쪽에 뭐 거미줄처럼 걸쳐 있는 인프라의 모든 시설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헬리오시티도 요번에 나왔네요. 한 1억 8천 정도에 한 50만 원 정도 임대료. 그다음 송파 시그너처 롯데캐슬 40만 원 정도 하고요.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뭐 9천만 원 정도에 30만 원 정도. 경희궁 자이도 역시 1억 4천 정도에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충분히 그래도 10년 이상은 너끈히 버틸 수 있는 초기 비용을 일단 줄일 수가 있잖아. 임대 금액 전환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소득 기준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이거 당첨되면 굉장한 겁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1순위 공급자는 해당 지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일단 서울주택도시공 SHI 여기 청약홈 가가지고 또 나보고 왜 안 되냐고 왜 없냐고 항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감되는 곳 한번 체킹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과천 S7 블록, 과천 그랑레브 대시양 한 달 전에 무순이 나와가지고 14만 명이 지원한 곳인데 여기가 공공 임대 분양을 하게 되죠. 오늘 4시까지 마감이 되는데 LH 청약 이런 데는 좀 거르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도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10세대 2028년 분양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10년 후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고 2028년 맞춰서 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좋죠. 그죠? 임대보증금 1억 2천 84제곱이야.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84제곱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84제곱이야. 1억 2천에 한 90만 원 정도 임대료인데 2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임대료 한 30만 원 정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84제곱 방 3개 그리고 드레스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이후에 상당히 좀 그래도 내 집으로서의 단단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사시는 누구든 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이런 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1순위 자격 요건,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공릉동에서 또 오늘 마감이 되죠. 공공분양인데 이것도 6억 정도 됩니다. 5구제곱인데. 은평구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얼마다? 11억, 12억.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 거의 절반 가격이죠. 이런 데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행복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이다 무시할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집값이 확실하게보다 더 확실하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꿀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 보시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정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첨만 된다면 땡큐죠. 오늘 마감됩니다. 7월 10일. 한번 체크를 왜 당일날 제가 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 여기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7월 10일. 오늘 마감되니까 LH 청약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랑대역 가깝고 서울 전역으로 다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건 부정적으로 가는 전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무주택자들, 특별히 내 집 마련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 손에 닿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의 가격 수위가 확실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누구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주거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급지든 중급지든 상급지든 이곳에서 살아보고 저곳에서 살아보고 때로 먼 곳에서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강 건너 강너모에서도 살 수 있는 강북 강남 가격선상에서 정말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제 주거로서의 어떤 안정 그 가치를 추구할 때지 그냥 투기판 돼가지고 그냥 몇십억, 몇백억 하는 그 아파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시고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역시 지금 자금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줄고 있죠. 그리고 대외 변수로서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시점에서 한국 아파트는 너무 올드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 오버슈팅 하면 안 돼. 결국 내 능력 밖으로 대출 받아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쳐. 결국 내 인생 맷돌 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기회는 기회대로 잘 받아들이시고 쳐내야 될 거는 좀 밀어내시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